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KH그룹을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는 KH필룩스도 정리 매매가 시작이 됐고요. 그리고 IHQ도 정리 매매가 시작이 됐습니다만은 IHQ 같은 경우도 큰 폭으로 급락을 했고, 그리고 필룩스 같은 경우도 물론 그 같은 패턴을 보였습니다. 사실 그래도 그 자본 총계가 제일 높은 것이 KH필룩스죠. KH 그 그룹주 중에서. 그리고 IHQ도 두 번째로 1048억짜리예요. 근데 자, 그 자총이 무색하게 정리매매에서 급락을 해버렸습니다. 여러분 뭐 사실 상장이 안 되면 비상장으로 가는 건데, 그죠? 상장이 안 됐다고 그래서 뭐 비상장이라고 그래서 기업 자체가 매출이나 또는 어떤 순익이나 이런 것에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죠. 다만 이제 어떤 자금 조달의 측면에서 비상장으로 되는 것이 이제 불이익을 좀 받을 수 있는 거. 그 정도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뭐 필룩스 같은 경우도 그렇고 지금 자총이 많은 기업들은 토지 건물과 같은 재산이 많기 때문에 이게 바로 청산되는 것도 아니고요. 왜냐하면 지금 뭐 순익 내는 것도 있고, 그죠? 그리고 자산이 이제 많아서 그 자산 가지고 그래도 좀 버텨갈 수 있는 기업도 많고, 지금 이 5개 기업 중에서 그런 기업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우리가 나쁘게만 볼 건 아닌데, 자, 이거 일단 뭐 5종목들 다 지금 정리매매에 돌입해 있으니까 이 건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현실적인 매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영상의 끄트머리에는 대박주도 말씀을 드리니까, 자, 여기서 손실 크게 보신 분들, 이 대박주도 좀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하튼 제가 끝까지 영상을 될 수 있으면 드릴 거고요. 여러분들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많이 성원해 주시고요. 이게 뭐 지금 엄청난 실망감이 드실 거예요. 무료 텔레그램 방으로 들어오셔서 같이 궁금한 점 해소하고 고민사항을 해소해 보시자고요. 그리고 일시간적 전략도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KH필룩스 입장, KH건설 입장, 장원테크 입장 이런 식으로 꼭 문자를 주시면 제가 탈방에 초대해 드릴게요.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지금 KH필룩스는 뭐 누차 말씀드렸지만 4,621억짜리인데 지금 그게 시총이 100억대로 뚝 떨어졌어요. 그죠? 네, 지금 이건 낙폭이 너무합니다. 그죠? 물론 우리가 어떤 그 분석 보고서상으로 나와 있는 수치가 뭐 100%다 맞는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어쨌거나 뭐 재산의 가치가 4,621억짜리 아닙니까? 근데 이게 지금 뭐 말이 됩니까? 사실 뭐 우리가 뚜렷하게 상패될 사유를 딱 부러지게 이렇게 얘기하기가 참 어려운 것들이 이제 KH 그룹주들입니다. 여러분들 뭐 잘 알고 계시다시피 검찰 수사권하고 그리고 뭐 의견 거절 막 그 건 아니겠어요? 요런 건 정도인데 나중에 이제 지배구조 문제까지 이제 좀 불거졌지만 비상장 상태돼 가지고 나와가지고 주인 바꿔서 또 다시 재등장할 수도 있는 겁니다만 여하튼 너무 급락을 하니까 좀 굉장히 안타까운데 필룩스 같은 경우는 주총 소집 결의를 했어요. 안건을 뭘 가지고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이제 이 주총은 3월 말에 열리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시간이 많이 걸리죠. 이 건에 대한 건이 나와 있고 그리고 IHQ 같은 경우도 거래가 정리매매가 이제 됐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그 가처분 신청 기각된 건을 가지고 항고할 수 있지 않겠는가 막 그런 의견들도 나왔지만 이건 시간적으로 될 수도 없고요. 이거는 일단 어려웠던 상황이기 때문에 정리매매로 바로 들어간 겁니다. 지금.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IHQ 같은 경우도 1048억짜리. 이게 지금 뭐 47억이에요. 시총이. 이거 뭐 팔아서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 한 20분의 1 토막 난 건데. 의미가 없으니까 차라리 비상장으로 가는 게 낫지 않느냐. 뭐 그런 류의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없지 않아 계실 것으로도 봅니다. 필룩스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뭐 지금 4천억대 종목이 시총이 100억이에요. 100억. 자, 일단 시세들을 일단 좀 보자고요. KH건설.
KH건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시총이 38억 됐네요. 38억. 이게 KH건설 같은 경우도 이 747억짜리잖아요. 이것 또한 20분의 1 토막. 그렇게 난 거죠, 지금. 20분의 1 토막이 나버린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 그 미래물산 어떻습니까? 미래물산의 시세를 보니까 미래물산은 45억 됐네요. 45억. 887억짜리가 45억이 되버렸어요. 거의 뭐 20분의 1 토막씩 다 찍었네요. 자, IHQ는 어떻습니까? IHQ도 이게 천공 48억짜리. 근데 47억. 20분의 1 정도, 그죠? 그러니까 다 이런 식이에요, 지금. 이런 식입니다. 장원테크. 장원테크 어떻습니까? 장원테크 같은 경우도 66억이네요. 이게 이제 730억짜리죠. 66억. 요거는 장원테크는 실적이 그래도 적자는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양봉을 만든 겁니다. 그죠? 양봉을 만든 거예요. 그런 상황입니다. 여하튼 뭐 그렇기는 하지만 지금 현재 전부 이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게요, 우리가 장외로 가버렸을 때 그런 때 어떤 돌파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비상장 주식이 되면 막 뭐 청산이 갑자기 되지 않습니다. 지금 자청도 있거나 또는 뭐 실적이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비상장 주식으로 잔존해 있는 거예요. 그죠? 청산 정도는 돼야 분배가 되는 겁니다. 근데 뭐 청산을 하면 뭐 경매 처분되고 뭐 그렇게 되면은 실제로 자산 가치보다 헐값에 청산이 되기 때문에 실익이 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산 가치, 재산 가치가 있는 것들은 그래도 남는 게 있을 수가 있는 부분일 수 있죠. 아니면 뭐 경영진이 바뀐다든가 또는 뭐 공개 매수 형태, 합병 형태 이런 걸로 거기서 소생기를 일단 찾는 경우도 있죠. 예를 들어서 코아스 같은 경우는 이화전기 지분을 샀다가 잘 안 되니까 이것을 다시 이화그룹에 넘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공개 매수 형태가 된 거죠. 뭐 그런 형식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여하튼 비상장 주식 거래는 한동안 좀 잘 안 되지만은 KOTC 시장이 열리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기대할 수도 있는데, 여하튼 뭐 좀 길게 봐야 되겠죠. 장외로 간다면 길게 봐야 된다. 사실 지금 원래의 자본 총계들 대비해서 정리 매매 가격이 너무나 형편없습니다. 지금 사실 의미가 없어요. 지금 파는 게, 그죠? 그리고 여러분 이걸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KH건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자 일봉을 볼게요. 일봉으로 지금 주봉을 봤습니다만 이제 3일째 정리매매 3일째로 진입하는 게 KH건설이죠. 되게 그 3일째에 어떤 변곡점이 나오기도 합니다. 정리매매하는 종목들이 지금 투기적인 매수세들이 잔뜩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참고로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미래물산도 역시 3일째예요. 지금 오늘 이후 이제 3일째로 진입하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 이제 변곡점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그 이화그룹 같은 경우도 정리매매 시에 그런 흐름을 보인 경우가 좀 있었고요. 되게 정리매매 되는 종목들이 그 자산 가치가 있는 기업들은 그런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자산 가치가 없는 기업들은 변동성이 나타나기가 쉽지 않죠. 그 자총이 있는 자본 총계획에 있는 종목들은 변동성이 나타난다 이겁니다. 자, 그거 우리가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3일째 되는 게 장원테크 같은 경우도 3일째인데 장원테크는 첫날 내렸다가 양봉을 만들었죠. 그 다음에 또 양봉을 만들고 이제 3일째에는 어떤 흐름을 보일까? 이것도 이제 귀추가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이 장원테크 같은 경우는 거래 정지 전 주가 대비해서 주가가 절반 토막 정도 수준이에요. 그래도 제일 덜 내린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장원테크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변곡점이 3, 4일째 또 올라가던 게 흔드는 패턴으로 전개가 될 수도 있어요. 참고로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또 IHQ 같은 경우는 이제 첫날이었고 이제 둘째 날로 진입을 하니까 아직까지는 변동이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만은 워낙에 지금 현재 속된 말로 똥값하네 똥값. 똥값이기 때문에 거래 정지 전 시세 대비해서 10분의 1 토막입니다.
그 똥값이라는 낙폭과대 때문에 또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은 좀 듭니다. 그리고 필룩스 같은 경우도 자, 이거 필룩스 정리 매매 전 주가 대비해서 12분의 1 정도의 주가로 뚝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자총이 워낙 이제 큽니다. 그리고 아마 재무제표를 금감원 공시가서 지난번에 보여드렸지만 이 유형 고정자산 해가지고 이제 토지나 건물이 있죠. 이런 거 뭐 처분하면 뭐 100억만 나오겠어요, 여러분? 훨씬 더 많이 나오죠. 이건 좀 시가총액이 말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KH 필룩스 같은 경우도 자총이 제일 많은 기업이기 때문에 큰 변곡점이 나올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이게 뭐 이틀째냐, 3일째냐, 대개 이제 3일째에는 자산기업, 자총이 큰 기업들은 좀 변곡점을 보였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쨌거나 지금 그 같은 식으로 이 종목마다 조금씩 이제 차이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고, 지금 뭐 워낙 그 정리 매매 때 거래되는 가격이 속된 말로 이제 똥값이기 때문에 이 건과 관련해서 투기적인 매수가 들어올 그럴 개연성이 상당히 커 보이네요. 일단은 그 변곡점을 잘 이용을 하는 그 타임을 잘 잡아야 될 것 같고요. 이 부분들은 제가 도와드릴 수 있으면 도와드리겠고, 또 이 지금 뭐 어차피 똥값인데 이거 뭐 정리매매 때 팔아봐야 뭐예요? 비상장으로 가서 한번 투쟁해보고 회생할 수 있는 수단을 한번 내가 좀 길게 보고 가겠다. 이런 분들은 장외 비상장으로 가는 겁니다. 물론 회생의 확률은 매우 적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하지만 자총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어떤 돌파구가 또 등장이 될 가능성도 없지는 않아요. 공개 매수라든가 그 이화그룹 같은 경우도 결국 코아스로부터 이화가 또 샀잖아요. 그런 식의 어떤 돌파가 또 나올 수도 있을런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걸 보고 길게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하튼 장내에서 정리매매를 하시든 또는 장외로 가시든 간에 적절한 방향을 제가 도움을 좀 많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필룩스 이렇게 또 KH건설 이런 식으로 문자를 꼭 주시면 제가 그래도 작은 도움이나마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무료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세요. 필룩스 입장, KH건설 입장, 장원테크 입장 이런 식으로 IHQ 입장식으로 이렇게 문자 주시면 제가 텔방에 초대해 드려서 끝까지 여러분과 같이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지금은 도움을 드리려면 이런 도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죠? 꼭 문자를 주시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돌파구를 좀 찾았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께 그 대박주를 말씀을 올린다고 그랬습니다. 요거 지금 말씀을 드릴 거니까 이것도 말씀 잘 듣고 꼭 한번 대박 내서 손실만의 기회로 한번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대박주입니다. 자, 여러분 신년도 1분기 겨냥을 한 초대박주를 하나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이런 생각을 해요. 자, 혁신이 없는 기업은 도태된다. 혁신이 있는 기업은 주가를 차별적으로 시장하고 상관없이 엄청 랠리를 하는 경향이 있다. 자, 이거 여러분 동의하시잖아요. 그죠? 자, 이 혁신과 관련된 대박주를 하나 말씀을 드릴 겁니다. 섹터는 IT 섹터고요. 반도체 섹터 쪽이라고 볼 수 있어요. 가격대는 2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사이. 시총은 여러분 2천억에서 한 5천억 정도 시총. 적정하죠. 투자 기간은 짧으면 1개월, 늦어도 3개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차트를 먼저 여러분 한번 보시면, 자, 주봉 같은 경우는 최근 1년 내 신고가를 지난 12월 달에 경신을 하고요. 이제 신년도 1월 달부터 시세 랠리가 시작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주봉상으로 지금 현재 이런 신고가를 냈다는데 여러분 꼭 주목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월봉 같은 경우도 여러분 보시면은요. 자, 이게 월봉입니다만은 12월에 이미 고개를 들었고, 이제는 1월부터는 위쪽으로 이제 지켜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종목. 그죠? 탄력 붙기 시작한 그런 바로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시총이 아주 크지는 않습니다. 아주 작지는 않지만. 하기 때문에 적절한 시총이기 때문에 중량감 있는 듯 싶지만 좀 가벼운 강점, 두 개 양수 겹장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자, 이런 종목이라는 거 여러분 생각하시고요. 수급적으로 보면은 그 개인들은 팔지 않습니까? 그죠? 네. 하지만 외인이나 기관은 벌써 사 들어가기 시작하는 초기예요, 초기.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났다면 또 의미가 없어요. 근데 초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매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순수한 자본금 대비해서 자본 총계가 무려 10배예요. 그럼 재무적으로는 일단 오케이죠. 기술이 워낙 초격차 기술이지만 아직까지는 실적은 적자입니다. 하지만 벌써 25년부터 더블 정도 매출이 발생하기 시작하면서 매출이 이제 치고 나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26년도에도 25년도 매출의 더블 정도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선순환 구조가 앞으로는 지속이 될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양산, 최대 양산 시작 타임이 이 섹터와 관련된 양산 타임이 2026년이라는 겁니다. 예. 초거대 시장의 시작 연도로 보는 거예요. 이 회사 제품이 나가기 시작하는 양산의 출발 시점이 바로 2026년이라는데 여러분들 주목하셔야 된다 이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이야기는요. 여기 포인트에서 여기 나와 있죠. 26년부터 최대 양산 타임이고 초거대 시장의 시작 연도 첫 해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목표는 더블 정도, 네, 더블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포인트는 스마트폰 이후 새로운 변화가 나오고 있어요. IT 기기에서 스마트폰 이후에 새로운 변화의 선도 주자가 바로 이 종목이 될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요. S그룹의 피인수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만큼 글로벌하게 초격차 기술을 유일무이하게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종목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나오죠. 세계 유일의 초격차 기술을 보유했기 때문에. 이미 해외 경쟁자인 중국의 아성을 이미 격파했어요. 그겁니다, 여러분. 네. 그러니까 이게 뭐 국내에서만 유일무이한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하게 유일무이한 세계 유일의 초격차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주목하는 거고 S그룹의 피인수 가능성, 네, 요거에 주목하는 겁니다. 이미 세계 초거대 기업 A사, G사, M사 어딘지 아시겠죠? 이미 협업 중이에요. 자, 요 종목은 여러분 꼭 놓치지 마시고요. 대박주라고 문자만 주세요. 제가 매수부터 매도까지 끝까지 케어해서 대박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